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네, 월요일입니다. 또 주간시장 변수 보고 전략 세워야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좋지 않게 나왔고요. 네. 뭐 델타 변이에 이어서 또 새로운 변종까지 지금 나오고 네. 중국의 규제.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건데 이번 주 옵션 만기. 네, 네. 걱정들은 앞에도 좀 쫙 담벼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라면 고객예탁금이 오늘 현재 69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보여줬던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과 좀 다른 현재 최근의 고객예탁금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수급 면에 있어서는 뭐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개인만의 기대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는 그렇다고 해서 밀릴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방 경직을 나타내는 지금 3,200선 그리고 1,050선에 대한 하방 경직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결국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그런 개별 이슈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일부 종목들의 오버행 이슈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이 다소 꼬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개별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흐름 속에 어쨌든 전략을 짜서 예.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또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풍력,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9월 7일, 8일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소나 친환경 관련주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수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소데이 현대차가 이제 주관하는 수소데이가 아무래도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소 관련주들을 끌고 왔었고요. 오늘도 물론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름폭들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벤트 드리븐에 따른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소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체감하고 수소 경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을 바꾼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수소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정도에 잘 이제 엑시트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한 차례 조정들이 좀 세게 나온다라면 그때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타 이제 친환경 부분의 에너지들에 대해서는 풍력이 됐건 뭐가 됐던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시세가 견조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났죠. 현재 정부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여기에 관심을 좀 두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분명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들은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정유주들이라든지 하긴 하겠습니다. 오늘 OCI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친환경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충분히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소나 친환경 관련주 가운데는 조금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떤 겁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조금 뭐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5G와이고요. 네. 친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는 것은 OCI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양경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글로벌리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원가 경쟁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과 견주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OCI가 만들어내는 친환경 관련 제품들이 그렇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원가 싸움이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도 오래돼 있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 상당히 바닥권에서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OCI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도 계속 이제 수소가 이제 뭐 일주일 이벤트로 끝날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게요. 5G가 오늘 굉장히 강력한 네. 오랜만에 강세인데 완전히 5G는 양치기 소년이에요. 된다고 했다가 또 관심 없다가 정말 오래 소외된 업종이 5G인데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는 5G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네. 근데 5G에 대해서 통신업체냐 장비, 소재단,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잠깐 좀 혼동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장비단, 장비 특히 장비 관련주들은 올해는 저는 조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G와 5G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5G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4G 갖고는 사물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서로 사물 간의 통신을 주고받는 시간이 로스가 4G는 굉장히 많고요. 5G부터는 이게 급속도로 당겨집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주행하고 있는 건데 어떤 뭐 사람이 앞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식하고 멈추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게 5G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휴대폰, 저도 아직 5G 휴대폰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맞다라고 보면 5G에 대한 막대한 투자, 우리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2020년에 투자가 조금 미뤄졌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 더군다나 이제 아이폰 13이라든지 이번에 삼성의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전부 다 5G 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5G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그 통신회사냐, 부품회사냐, 장비회사냐라고 봤을 때는 통신회사보다는 아직까지 장비다. 왜냐하면 통신회사는 지금 비용의 증가죠. 장비를 깔아야 되니까. 그 장비를 까는 비용의 증가를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장비주고요. 이런 장비주들이 장비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서부터는 통신회사들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순서들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장비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5G 관련주 가운데는 소장님 탑픽이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KMW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이제 계측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품단이다라고 장비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바닥에서 오늘 조금 들어주는 모습 확연하게 물론 KMW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이 바닥에서 확연히 들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수소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렇게 바닥에서 단기간에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 테마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앵커캐스도 박사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가 5G를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충분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된다라면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노와이어리스를 필두로 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노와이어리스는 대표적인 계측과 관련된 우수한 영업력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회사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G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고통스럽고 아마 많이 파셨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지 않을 텐데 예. 뭔가 조금 변화의 계기들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 얘기 좀 할게요. 카카오뱅크 여전히 관심권에 있고요. 언제 좀 사면 될까 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대여급 신규주들이 이제
수급에 대한 그동안은 예.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뭐 MSCI나 코스피 200 네. 이제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저 물량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의구심을 자아내시는 소위 주린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제 IPO 기업 공개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십니다. 근데 IPO 이전에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인지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상장 동시에 이제 맞부딪히게 되면 기관이 사놓은 물량들은 싸게 사놓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고 IPO 보신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이 그 개인들이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서 많게는 2년 동안 기관들이 팔지 않는다라는 의무 확약을 걸어놓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관 물량들은 IPO 때 참여한 물량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 참여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을 보급한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 물량들이 동시에 한 날 한시에 다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팔 물량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적극적인 매수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그게 바로 오버행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뭐 4% 정도 밀린다고 해서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겪고 나서 우리가 올 상반기 때 신규 상장된 종목들 조금 몇몇 종목들을 검색해 보시면 초기에 올랐다가 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결국 기관들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패턴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물량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시장은 주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기다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럴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렇죠. 섣불리 사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 주 이슈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목요일 날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주목할 변수들하고요.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매달 발표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주요 뭐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수치들에 따라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펼쳐지려고 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뭐 조금 시기적인 연기, 물론 지금 11월 달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연기될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어떤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주는 또 바로 다다음 주는 추석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단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뭐 종목별로 올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급증을 나타내신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추석 때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2분기 실적을 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것을 필히 확인하셔서 실적이 잘 나왔는가,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은가, 그렇다면 조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했다라든지 아니면 잘 나왔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주춤한다라든지 하면 이번 기회에 과감한 교체 매매도 시행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극적인 방안보다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소극적인 방안이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석은 뭐 한가위 정말 좋은 명절인데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좀 달갑지 않은. 또 더나 길게 또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있고 과거의 경험도 이렇게 연휴 동안에 올랐던 적이 없어서 예. 좀 그렇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이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요. 실적 관련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 주민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